반응도 떨리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방금 대제해 우리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일 다 잘 이루어주시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조정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신년사의 요지는 첫째도 민생경제, 둘째도 민생경제였습니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불평등을 넘어서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국면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했듯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를 위해 경제사회 구조의 체질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것입니다. 수십 년간 증폭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계 주요한 나라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우리 또한 과거 고도 성장기 외면해왔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용 국가의 기틀을 확고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민주당은 선비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다시 한번 성과 창출을 위해 시발권을 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규제 혁신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 안전망도 더욱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지난 1년 7개월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성과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민생과 평화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가사 단안했던 2018년이 저물고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뜻하시는 바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를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올 한 해도 촛불 정신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신년회에서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습니다. 대통령 주최 신년회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개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모든 경제 주체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다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올해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고 더 좋은 성과로 국민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정청이 한 팀이 돼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해내겠습니다. 특히 올해가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경제 도약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민생 현장 또한 더욱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국민들께 힘이 되는 정책 성과들을 더 많이 꽃피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국회 운영위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과는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진실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청문회 껏 운영하면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됐는데도 국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재부 전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재정조작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궤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BJ 등의 상임위 소집 요구를 주장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사건을 정쟁으로 부풀렸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어떤 개인의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서 사실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무조건 정쟁거리로 만드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평가를 많이 하시던데요. 지난해 마지막 날 있었던 국회 운영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완패했다, 참패했다 이런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준비가 부족했다, 또 자유한국당이 실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준비가 부족했거나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나올 게 없어서 안 나온 겁니다. 나올 게 없었던 겁니다. 차수까지 변경해 가면서 그렇게 팠는데도 나올 게 없어서 안 나왔으면 깨끗이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정치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왔으면 그걸 깨끗이 인정해줘야 정치 문화가 한 단계 성숙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번 건으로 특검, 국조, 상임위 대책 이렇게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느낌이 어떠냐면 자유한국당 참 지저분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논란거리가 될 사안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정쟁으로 몰고 또 정쟁을 위해서 상임위 소집 요구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 과제 해결에 쓰여야 할 소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정쟁으로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개최입니다. 유치원 3법, 공정경제 법안 등 국회가 아직 처리하지 못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하기 위한 그런 민생 개혁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위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기질 간사이신 김정우 의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기재부 전직 사무관의 KTNG 사장 그리고 서울신문 사장 국채 발행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 사무관은 그 업무를 옆에서 보거나 아니면 일부를 담당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마치 대한민국 전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관한 전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한 것 마냥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안다는 식의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그 발행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금융계, 외국계, 그리고 전문 딜러, 청와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의 의견 또한 이 과정에서 수렴되고 그것이 건강한 구조인 것입니다. 청와대의 의견은 무조건 모두 외압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이야말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제부처가 보이지 않는다 또는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국채 발행과 관련돼서 국채 발행이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재부가 청와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한 것으로 이것이 도리어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부 야당에서 기재위 개최를 언론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 기재위 간사인 저는 야당의 어느 간사로부터도 기재위 소집 요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난 연말과 올해 초에 김태호 전 특검번 관련돼서 국회 운영위를 열었습니다. 그때 야당은 왜 그 홍보맹랑한 의혹 제기로 인해서 국민의 실소를 당하고 또한 그것이 전국의 방송으로 들면서 전파 낭비라는 총극이 펼쳐졌습니다. 이에 버금가는 신 전 사무관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우리 기재의 소집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재에서 필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기본법 그리고 서비스 발전법 등 민생 법안을 논의하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기재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기재위라면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국회,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한 기재위라면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토위 간사이신 용관석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즘 자유한국당,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과연 국정농단 세력답다라는 말이 다시 또 절로 나옵니다. 불과 몇 년 전 최순실을 비하하기 위해 거짓과 개변과 억지로 안간힘을 썼던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점차 선명하게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비위로 감찰과 수사를 받고 있는 파렴치한 범법 혐의자와 결탁하여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 민생, 국정은 내팽개치고 범법 혐의자를 심지어 의인화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시도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몇몇 상임위와 같이 국토교통위원회도 국정 방해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를 개최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특히 나경원 대표가 주도했던 지난 12월 30일 운영위원회에서는 근거 없는 무차별, 무책임한 폭로와 의혹 제기가 사실의 무게와 진실의 벽, 국민의 상식의 목소리에 그대로 침몰하고 좌초하자 당황한 나머지 이를 억지로 만회하고자 다시 관련 상임이라고 이를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다시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과 개혁은 뒷전으로 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통해서 상임마저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로 즉각 이 정쟁 요구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하는 국토교통위의 내용에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 수준의 내용으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상임위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린다면 국회가 의혹의 대상인 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고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수사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30일 국회 운영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무책임한 폭로로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비생산적인 정쟁만 유발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토위를 포함한 상임위의 긴급 현안 질의 요청은 아주 부적절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올해 교수신문 사자성어 임증도원의 상황에 공감하면서 새해부터는 국회가 생산적으로 활동하여 국민의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마고소양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국정 방해 행위 또 정쟁 회장을 확대시키기 위한 상임위 개최 요구를 중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토교통위와 관련해서 오히려 저희 당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4차 산업을 대비하기 위한 드론산업법, 자율주행차 관련한 제정법 공청회를 약속한 대로 논의하기 위해서 상임위 일정에 오히려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생산적인 국회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호한 문관석 간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외통이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 이수혁 외통위 간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니다. 2019년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경제발전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와 자립경제라는 단어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현재 북한이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경제발전의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신년사에서 긴장, 투쟁이라는 표현이 두드러졌다면 이번 신년사에서는 평화, 번영이 강조된 점은 남북관계의 추진 방향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언급하면서 제재와 압박 지속 시 새로운 길 모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북한 주민들이 모두 듣는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처음으로 언급한 점은 비핵화 이행을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한 점,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든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점, 남북 간 합의들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이어가자고 표명하는 점 등에서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나아가려 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판명합니다. 신년사 발표의 형식 면에서도 과거의 형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을 국민들이 보았습니다. 보통 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12월 21일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와 면담을 통해서 미국이 북한의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와 연동된 상응 조치가 담긴 협상 로드맵을 완성했고 북한에 설명할 기회를 찾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의 정상회담을 기초로 해서 남북관계가 추동하는 독립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통화체제가 수립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3정조위원장이신 이원우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대 이근 교수와 경제추격연구소가 펴낸 한국경제 대전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2019년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사자성어로 외우 내환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2018년 전망 때는 대외 경제 효과는 좋을 것이지만 국내 산업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하는 외화 내비니어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지난해 경제 실적을 평가해 보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올해는 대외 경제도 어렵고 대내 경제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 국민 여러분께서 우울하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입니다. 이훈 교수의 지적이 아니어도 한국 경제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외 전문기관이나 대부분의 학자들, 심지어 현장에서의 목소리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그리고 혁신성장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동시에 당장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이 좀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수차례 걸쳐서 정도위 회의 때 시작을 했었는데요.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지지부진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아마도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활력을 줄 수 있고 우리 기업들이 외국을 투자처럼 찾지 않고 한국을 새로운 투자처로 찾을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성공적 추진과 여타 기업까지 확산되는 새로운 광주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광주형 일자리의 공모제 전환, 제가 지난 연말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공모제 전환을 위한 설명회, 대안 발굴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항상 광주시 편이 아님을 광주시의 관계자, 노동계, 광주 시민들께서도 깊이 생각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 SOC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용어인데요. 어제 원주중앙시장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노후화된 시설이 근본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얼마 전 고양시에서 노후 온수방 파열로 아까운 생명도 앗아갔습니다. 노후 건물 붕괴 조심 등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만든 첫 번째 시작점은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과거 정권의 불감증, 이것이 과거 정권을 촛불로까지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든 SOC들은 3, 40년, 심지어 50년이 넘어서는 것이 있어서 심각한 노후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전사고는 앞으로 급격히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정부는 생활 SOC에 8조 6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9년을 안전 SOC 원년의 해로 만들기 위한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기재부 장관, 부총리에게도 요청하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 SOC에는 1차적인 예로 상하수도, 온수관, 전선 등을 공동구를 설치하여 매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지보수, 관리 등에 있어서도 근본적 처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철도, 지하철, 교량 등 전통적 SOC 시설물과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복지시설, 시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강함으로써 또 리모델링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삶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인프라 유지 관리에 있어서 실패를 인정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10년간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집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미혁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난 연말에 강북 삼성병원에 A 교수께서 진료를 보던 중에 환자가 위도를 흉기에 찔려서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정신질환 치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셨던 분이기 때문에 특히 더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 일하시는 의료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우선 의료법 개정입니다. 응급실의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만 응급실 외의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서는
벌칙은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 전 수준에 머물러 있고 또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돼서 처벌 유무가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응급실 외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입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경력이 있지만 예약 없이 1년 만에 병원에 내원하였고 사건 당일까지 외래 진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태어난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외래 치료를 강제하는 조항이 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어서 거의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는 퇴원 후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해서 관리를 받도록 공고가 되지만 환자 동의가 필요해서 전체 중증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역 정신건강 서비스에 등록된 환자의 비율은 약 30%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중증 정신질환자는 필요한 경우에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 명령제를 강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의가 없이도 퇴원 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보호센터에 알릴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법 개정회에 가칭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TFT를 구성해서 우리 당 그리고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가 참여해서 진료실 내의 대피 방법이나 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체계,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병원 내 규정 마련 등 의료인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당은 이번 사건으로 정신질환 환우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병우 부원님께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병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우 기재위 간사께서 신재민 전 사무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만 더 첨언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국회에 들어와서 기재부 공무원들을 만나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나라의 국가는 우리가 책임집니다. 네, 당연하죠. 그럴 정도의 책임감과 소명감으로 열심히 나라 예산을 챙기고 세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재민 전 사무관 건을 보면서 이런 그 기재부의 자신감, 그 다음에 기재부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과하게 발동돼서 기재부 만능주의 또는 초엘리트주의로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기재부라는 것이 이 나라의 세수와 세출을 어떻게 하면 균형적으로 잘 맞춰나가고 경기의 동향, 금리의 상황, 국제관계 그리고 모든 여건을 감안을 해서 나라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부처이죠. 따라서 경제 각 부처, 특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청와대와 조율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기재부가 내리는 것이죠. 기재부가 초안을 잡고 여러 부처 청와대 업무 협의하고 그 다음에 기재부 결정 내리는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얘기가 오갈 수가 있고 다양한 목소리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일부 외부에 과하게 노출되면서 특정 사무관의 입장이 과장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생중계하는 일부 야당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자 국채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채라는 것이 나라 살림에 있어서 세수와 관련이 많죠. 세수가 많이 거치면 국채를 덜 발행하고 세수가 덜 거치면 더 발행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꼭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세계 인력은 있다 하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갖고 내부에서 논의는 항상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기억으로 2017년 추경 때 국채를 1조 2천억 상환을 했습니다. 그때 일부 야당도 상환하자고 주장을 했고
상한을 했던 시점이 제 기억으로는 8월쯤 되거든요. 11월에 다시 이제 국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기재부 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재민 전 사무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2017년도 국채 발행을 늘리는 것이 마치 박근혜 정부의 국채 비율을 높여서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말자, 이런 목적으로 적자 국가 채무 늘리는 것을 논의해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2017년이 어떤 해입니까? 3월달에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5월달에 장미 대선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일을 안 했던 시기입니다. 2017년 연말에 국가 채무 발행 결정이 났으면 그것이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이지 어찌 그게 박근혜 정부의 정책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정치적 판단 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정치권에 대해서 약간 등한시하면서 관료 중심주의 생각을 하면서 결국 자기 주장을 할 때는 정치를 끌어들이는 이런 모순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논의가 종식이 돼서 진정으로 2019년 되면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표님 마무리 말씀을 조금 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보다는요, 우리 본회의원께서 강북 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분이 환자에 의해서 불적인 일을 당했는데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안전한 진료를 위한 TF를 만들고 우리 당의 정신과 의사 출신이신 전문가가 있습니다.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해서 바로 그 정신과 의사 협회하고 또 관련된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12월 31일 국회 운영위가 개최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끼리 우리는 바보가 된 것 같다, 왜 운영위를 소집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자주 섞인 목소리, 반성의 목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6급 스폰서 사무관의 6급 스폰서 수사관의 이야기, 뇌물업자에 뒤봐주는 스폰서 사무관의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되뇌었던 자유한국당의 발언은 그날 국민들께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특검이나 국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는다. 제가 동영상을 찍는 이유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제 후원의 계좌로 돈 좀 넣어주십시오. 학원 제가 여기에 강사를 하게 될 텐데 이 학원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동영상을 찍으면서 나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간 전 사무관의 이야기를 또다시 앵무새처럼 되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체 반성밖에 남을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실제 국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것은 대통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일입니다. 귀동량을 듣는 한 사무관의 이야기,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그런 곳에 귀를 기울여선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조정회의 공개회의를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맙습니다.